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 3권 중에서요, 가장 난해한 거예요. 2장인데, 논성진 무관 격국이라고 해서, 성진이란 뭐냐면, 이 별성자에다 별진자죠. 예. 심여첨 선생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 신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건 이덕이니 뭐 록기니 하는 거가 격국론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명리학자들이 지금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이덕이니 뭐 록기니 일귀격이니 해가면서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잔소리가 너무 길으세요. 그래서 정의 1, 정의 2, 정의 3, 정의 4 해서 이렇게 1, 2, 3, 4를 끊어 놓고도 또 정의 1에서도 또 나눴어요. 정의 1을 하다가 좀 지쳐서 제가 정의 1은 3번으로 끊었어요. 정의 1은 3번으로 끊고요. 정의 2는 이것도 역시 3번으로 끊었어요. 말씀이 기시길래. 정의 3은 그냥 하나예요. 정의 4는 2번으로 끊었어요. 좀 양이. 그래서 하나하나 끊었다는 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1, 2, 3, 4번까지 아주 길게 지루하게 심여첨 선생이 잔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결국 결론적으로는 아무 필요 없다. 신살로는 격국과는 아무 관계 없다 라는 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팔자 격국에는 오로지 원령과 사주와 짝을 이루면 되는 것이다. 지어 성진이란 신살이란 호활이라고 해서 이 호활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조르자하고 이 뼈알자거든요. 뼈알은 아주 그냥 뼈다구만 남은 거예요. 그냥 푹 어디죠? 예, 그렇죠. 예, 무슨 곰탕집에서 곰탕을 우리고 나서 그 뼈를 드러내면 하얗고 이쁘기는 해요. 예, 뼈가. 그렇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뼈는 우려도 곰탕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보기 좋은 뼈와 같아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알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할까 하다가 푹 삶고 건진 뼈라고 하려다가 그냥 보기 좋은 뼈가 오히려 직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띄려고 하는데 예, 보기 좋은 뼈와 같아서 라고 안 된다도 이거 띄어야 되네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 붉은 글씨로 나오면 이건 문법상 틀린 것이다 라고 컴퓨터에서 지적을 해 주죠. 그래서 보기 좋은 뼈라고 하는 것은 푹 삶아냈으니까 곰탕을 우려내고 건져낸 뼈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지어 성진호활이라. 그래서 이미 불능 뭐 할 수 없다. 생극지용 생하고 극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다 영양가 다 우러난 뼈인데 뭘 써요, 쓰기는. 그리고 어찌해서 어떻게 해서 잡느냐, 조성이라고 해서 이루게 할 수 있냐. 잡는데 뭐래? 성패지권. 격국에서 성하니 패하니 하는 것에 권세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국에서 또 장애가 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장애가 그래서 오히려 장애가 된다라고 해도 오히려 좋아요. 항호 국유자애라고 해서 장애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재성과 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재성과 간성은 아름다운 물건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거는 불능제 구제가 고르게 구제를 못한다면 어찌 넌 길성으로 얘기하겠는가. 또 국에서 유용하게 쓴다면 즉 칠살이나 상관도 어째서 흉신이라고 하느냐. 예, 국에서 칠살이라 상관을 쓰면 이렇게 된다면 이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격국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졌는데, 즉, 이렇게 뭐 시킬사자예요. 만반의 고진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찌 그 귀함을 털어내겠는가라고 해서, 고진팔살이라는 건 뭐예요? 외로울 꽃자에다가 별진자죠? 그러면서 아주 나쁜 별을 얘기하겠죠. 7살은 있어도 8살은 없는데, 어떻게 고진팔살이라고 하셨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7살이 나쁜데 더 나쁜 별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진팔살의 별이 있다고 하여 어찌 그 귀함을 덜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두 번째 끄는 거예요. 임의대로. 오늘, 지금, 그래서 세 번째 정의 1번이 끝나갑니다. 격국에서 이미 합격이 되면, 저우에서는 성격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만반의 천덕, 귀인이 있다 치자. 그럼 하유이공, 무슨 공이 있겠는가? 금이는 부지경중, 가볍고 무거운 걸 알지 못하고, 견시길성, 이 신살에서 길성, 금세 천덕귀인이니 월덕귀인이니 이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축치, 이거 포자입니다. 포각 용신, 용신을 제껴버리고 불관사주, 사주와도 관계없이 망담귀천, 망령대의 귀천을 얘기하고 유담화복, 잘못되게 화복을 얘기하니 심히 가소로울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소도 우리와 같이 쓰고 있어요. 웃음만 나올 뿐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 잘하고 계십니다. 자, 정의 둘, 이것도 몇 번에 끊었다고요? 정의 두 번도. 이것도 역시 세 번에 끊었네요. 하물며 서 가운데, 글 가운데 록기가 있다 라고 하면 왕왕, 그걸 또 정관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록기를. 그러나 부시, 녹당귀인은 그렇지 않다. 만약 정제가 득 상관을 얻어서, 상관의 귀함을 얻어서 기하게 된다면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이게 상관도 쓰겠다는 거예요. 정제에서. 상관생제하니까요. 상관은 귀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상관인데, 상관이 곧 생제의 지구, 기능을 갖추었다면, 정제득지, 그걸 정제가 얻으면, 소위 위기, 기해지는 것이다. 만약, 지귀인, 귀인이라고 가리킨다면, 즉, 그것은 상관이 그 귀함을, 귀함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그런 물건이 있겠는고? 라고 하면서 상관생제도 오히려 좋다. 그러면서 재성이다. 어떤 물건인고? 재성이다. 라는 거예요. 상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약인 녹을 얻어서 피위, 자리를 물러준다? 이건 또 뭔 소린고? 하니, 등록자, 녹을 얻었다라고 하면 득관, 관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에서 또 관양을 했어요? 그럼 마땅히 진작, 벼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만약 재성이 상관 식상을 용신으로 쓸 경우에는 운에서 투 관을 나오면 격이 잡혀져요. 그래서 정관이 관으로 투출하면 운에서 또 관을 또 만나면 거듭해서 중첩이 되니, 이러한 지류는 지가피위, 자리를 물러준다. 결국은 뭐예요? 식신상관을 쓰고 앉았는데 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신으로 식신상관을 쓰고 있을 땐 관이 들어와 봤자 깨진다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건 무슨 녹당이냐. 만약 녹당이라고 지었다 치자. 그럼 부독, 무리시리, 부독, 비단, 옳은 이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한 녹을 얻었다고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문법상, 문법 상하가 불상고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고인이 작서, 옛사람들이 글을 지을 때, 서를 만들 때 어찌 불통군 이와 같이 불통하게 만들었을 것이뇨 라고 하는 것이죠. 했는가. 정의 3번 해서, 정의 3번은
한 톡수 하나로 만들었을 거예요. 정의 3번 한 번에 했습니다. 만약 여명에서 귀중이란 이거 관이에요. 관이 무리를 이뤘다. 즉 이거 적천수에도 나오는 소리예요. 여자는 관이 많으면 결국은 남자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귀함이 모였다. 귀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즉 묵은가선. 자, 이게 속치마 군자거든요. 속치마를 입고 춤을 추면서 부채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귀중자는 곧 관중이다. 관이 모이는 것이니 여자가 관이 남편이 되는데 정부가 바른 남편이 어찌 중첩해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한 여자가 중부 여러 남편을 거느렸다. 그런 것은 뭐와 같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춤을 추고 속옷을 입고 춤을 추고 부채를 들고 노래하는 것밖에 될 수 이치가 확연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생들이 춤을 추는 것은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약자 귀인이라면 이것은 곧 천성, 하늘의 별인데 아울러서 비부주, 남편이 아니니 무슨 그 무리의 장애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반드시 창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창기를 말하는 것이다. 된다고 하겠는가. 정의 4번은 오늘 마지막인데요. 몇 번으로 나눴을까요? 이건 2번으로 나누었네요. 역시 이제 이 성진에 대해서 신설론에 대해서 거짓 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세요. 그러나 성진명서, 이건 신설명서에서도요, 역시 유담급, 그거 미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잡은 사람이,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이 책을 잡고 있으면서 짚지. 꼭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만약 귀인이 두상에서, 귀인이 저 연상의 연주나 월주에 재관을 갖고 있으면 문을 딱 걷어차고서 말을 내달린다는 것이니 대체로 재성과 간성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미모, 아름다운 모양이요. 귀인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복과 같은 것이니 모습이 아름다운 자가 의복도 역시 아름다우니 더 드러날 것이다. 기실 재관이 성격이 되면 즉 비귀인 두상, 귀인이 두상에 있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지 말아요? 문을 박차고 내달리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무슨 귀인이 두상에 있네 없네 하지 말고 실제로 재성과 간성으로서 격을 이루면 이런 거 귀인이 두상에 있다고 하지 말고 즉 두려워도 하지 말아라. 문을 박차고 떠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간만 있으면 된다. 박차고 말을 내달린다고 한다. 대체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한다.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렇게 했죠. 맞아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된다. 마치 만약 여명을 논할 때 무살 대이덕, 살이 없으면서 이덕이 있다? 그러면 양국에서 저걸 받는다고 하는데, 양국이라는 것은 아마 시집가기 전엔 공주요, 시집가면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시집을 간다고 했을 거예요. 대체로 말하는 것, 여자의 명에서는 무흉살, 흉살이 없으면서 격국이 청귀하고 우또 이덕을 띠고 있으면 반드시 받는다. 영화스러운 봉장을 받는데, 만약 오로지 이덕으로만 얘기하면 어째서 마침내 이걸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덕은 양국지봉에서 받는다고 하지를 않고
필선, 만져, 어떻게 살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야. 왜 살이 없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먼저 말하는 거. 그러니 말하기를 명에서 봉험격, 격이 험한 격을 만나면 아무리 주에 이덕이 있다 치더라도 흉을 만나면 유구 구할 수 있는가? 또 가면어 흉을 면할 수 있는가? 즉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니 역시 끝내는 무관어 격국과 귀천의 격국의 귀천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덕을 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덕은 천덕과 월덕을 말하는 것으로 태어난 달과 일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정월에는 정화일주가 천덕, 병화일주가 월덕, 2월에는 신금일주가 천덕, 어쩌고 쭉 전부 나와 있어요. 예. 뭐 그런 거 저는 뭐 천덕 월덕 같은 건 뭐 신경도 안 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결국은 또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고시의 오지랖이 나온다. 심효첨 선생이 위에서 그렇게도 강조하는 신살론을 부정하고 있는데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자,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이 끝을 내놓고 이렇게 끝을 내놓고 자, 여기다가 지가 팔자지격 용신간법은 성진무관하다라고 했어요. 단 하면서 이게 뭐예요? 성진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격국용신을 보는 데는. 단, 이 팔자가 동일격이라도, 격국이라도, 이 고조가 부동하다. 이런 걸 이제 붙드는 거예요. 격국이 같은데, 왜 저 고조가 같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즉, 성진은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녹당이든지 이덕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금상첨화가 된다는 거예요. 금상첨화. 그럴까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참 금상첨화라니. 요게 또 무서워요. 비진무계라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이 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없지 않지만은 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이건 최근 얘네들은 내리 썼기 때문에 우에 있다는 것은 여기 이쪽 오른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하 사례 명조는 다음 강의에 있다라고 제가 표시를 했어요. 물론 5개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엔 5개 강의를 하면 돼요. 설하고가 5개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 또 자기 아는 사람 있고요. 자기 사주도 하나 넣었고요. 그래서 셋, 넷, 5개일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럼 다음 강의는 5개를 하면서 그 사주에 무슨 신살이 들었길래 같은 격인데도 그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설하고가 얘기한 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좋겠죠. 이게 신살은 금상첨화라는 거. 금상첨화 아시죠? 예. 뭐예요? 비단에다가 꽃을 더 붙인 거죠. 그러니까 더 좋겠죠. 비진무계 해서 난 이거 한참 정확한 것이 다 있을 수는 없지만은이에요.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오늘은 자평진전 격국과 칠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걸 심효천 선생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평주를 한 설하고는 그렇지는 않다. 격국은 분명히 같은 격국인데도 고조가 부동한 것이 있는 거 보면 이 신살이 그래도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 강의에 한번 제가 5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치겠습니다.